국민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증세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몇 년에 걸쳐 소비세 인상을 준비했음에도 최악의 국가 시스템 수준을 보여주며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베 정부의 소비세 인상 과정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소비세 인상 이후 아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전개되는 일본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천문학적인 부채, 두 번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을 위해서입니다. 즉 빚도 갚고 복지도 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세는 소비 과정에 세금을 물리는 아주 광범위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위축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역사적으로도 역대 소비세를 인상한 일본의 정부는 모두 몰락했습니다. 1989년 소비세 3%를 만든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 퇴진, 1998년 소비세를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퇴진, 2012년 소비세 단계적 인상 추진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퇴진했습니다. 이때 무너진 일본의 민주당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두고 소비세의 저주 또는 귀신이 들어가는 문이란 뜻의 귀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증세 자체만으로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일본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들을 오랜 시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보완책들을 살펴보면 가계부담과 소비활동 위축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활 필수 소비 항목에는 한시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 제도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전기, 구독, 신문 등에는 10%가 아닌 기존의 8%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를 할 때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킨 모습입니다. 제도에 아베의 정성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는지 정책이 너무 복잡해졌고 결국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매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매장 안에서 먹으면 외식으로 간주하여 10%의 세율이 붙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세율 적용이 손님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손님과 종업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구입하는 품목이 경감세율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매번 확인하여 종업원에게 알려야 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손님이 포장을 하고 8% 세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매장 내부에서 먹어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또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시 지급하는 포인트 제도 역시 회사마다 포인트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고 미리 사전 등록을 해야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럽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포인트 지급률도 제각각이라 애초에 복잡한 절차에 불편함을 느낀 전체 3분의 2 이상의 업주들이 포인트 제도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어떤 점포에서는 포인트가 환급되고 또 다른 어떤 점포에서는 환급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와중에 전산 시스템에서도 온갖 오류가 속출했습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에서는 운임의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을 뿐인데 오사카 지역에서만 24개역에서 57대의 매표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들 역시 인상 전 운임으로 결제되거나 소비세율 인상분보다 더 많은 운임으로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도 소비세 관련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 증세 첫날 전국 531개 점포 가운데 197개 점포에서 소비세가 0%로 계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전산 시스템의 허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아베 총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덮겠다고 내놓은 보완책들이 오히려 대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져가는 시스템마저 엉망으로 동작한다면 엄청난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 2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경기 지표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지난달 업황 판단 지수는 6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플러스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연속 악화된 것으로 2013년 6월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시행하자마자 예상과 다르게 꼬여만 가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는 소비세의 저주, 귀문의 저주라고 불리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총리 사퇴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제팬 3개월째입니다. 하늘과 백길 모두 승객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9월달에 대마도는 90% 이상, 오키나와도 90%나 감소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중국 관광객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관광객 대신으로 기대했던 플랜 B도 실패한 일본 관광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과 8월보다도 승객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 통계상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연관어가 줄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백길과 하늘길을 이용한 일본 여행 보이콧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 주요 도시 한국인 여행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일본 정부 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도 중국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면 된다고 하던 일본 관광업계가 잇따른 공경에 처한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이어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의한 감소분을 보충하려 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위안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관계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올해 중국 관광객의 소비액은 2,430억엔, 한화로 약 2조 7,262억 원 규모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방일 중국인 수가 줄어들 경우엔 관광 수익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광국이 9월 25일 발표한 주요 공항과 항구별 방일 한국인 여행자 수 추정치를 인용한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나가사키현 스시마시 이즈하라 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시마네 히다카스 항을 이용한 한국인은 1년 전보다 76.4% 감소한 6,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후쿠오카시 소재 하카다항 한국인 여행객 방문자는 전년 대비 60.6% 감소한 4,300명이었고 후쿠오카 공항은 49.4% 감소한 51,300명이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 일본에 간 한국인 여행객은 53.8% 감소한 69,800명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이 45.6%, 오키나와 나하 공항이 44.2%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바현 나리타 공항, 아이치현 주부 공항, 그리고 도쿄 하네다 공항 역시 각각 27.1%, 22.5%, 20.2%로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계획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30만 8,7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48%가량 감소했습니다. 해당 통계는 일본 4대 일간지가 일면 톱 기사로 알렸습니다. 9월 한 달간 여객선을 이용해서 부산과 일본을 오간 승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80%나 줄었고 부산 일본 항공 노선 이용객도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과 휴가철이었던 8월보다도 승객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 통계상으로는 일본 불매 운동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9월 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를 오가는 4개 항로 국제 여객선 승객은 21,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7,664명과 비교해 80.2%나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35%였던 승객 감소폭이 8월에는 68.8%로 커진 데 이어서 9월에는 80%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마도의 승객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배편으로 대마도를 여행한 사람은 63,496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 3,850명과 비교해 70.3%나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7월 40.6%에서 8월 79.6%로 급격히 높아진 데 이어서 9월에는 89.7%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마도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는 후쿠오카 항로 승객도 지난해 3개월간 86,572명에서 올해는 45,878명으로 47%가 줄었습니다. 이 항로 역시 승객 감소폭이 7월 25.4%에서 8월 50.3%, 9월 들어 63.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간 승객이 50.7%가 줄어든 시모노세키 항로도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7월 24.5%, 8월 56.8%, 9월 76.6%로 확대됐습니다. 오사카 항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3,857명이 이용했지만 올해는 6,527명으로 52.9%가 감소했는데 승객 감소폭은 7월 32.4%, 8월 53.5%, 9월 들어서 68.8%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이 급감하자 일부 선사들은 8월 초부터 대마도 항로배를 아예 정지시켰으며 일부 선사는 운항주기를 매일에서 격일로 바꾸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입주한 면세점과 식당, 매점 등도 매출이 줄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항만공사는 입주 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일본 여행 승객이 급감하기 시작한 8월부터 12월까지 시설 임차료를 6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한일 항로 전기 여객선이 접안하는 국제 여객터미널 입주업체는 면세점을 비롯해 식당, 기념품점 등 30곳이며 월 임대료는 총 4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항만공사의 감면 조처로 입주업체들은 연말까지 약 13억 5천여만 원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돼서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일본 여행 보이콧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에는 승객 주의를 봐서 임차료 감면 등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항로뿐만 아니라 항공업계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2일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부산에서 일본항공 노선 이용객은 12만 8,756명으로 지난해 9월 이용객 24만 4,112명보다 11만 5,356명이 줄어 47.3%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은 성수기였던 지난 7월과 8월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7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이용객이 5.9% 감소했지만 8월 들어서 32.9%가 감소했으며 오키나와 노선은 9월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교해 91.9%나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지자체에 이어 중앙정부도 한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이치 해양정책 담당상은 대마도를 방문해서 배편이 드나드는 이즈하라항을 시찰했으며 히다카스 나오키 스시마 시장은 에토 담당상에게 한국인 여행객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보수 및 우익 성향 언론들은 일본 내 한국인 여행객 급감 원인을 한국으로 돌리는 논평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전년 동월보다 48% 감소했다며 한국인 여행객 의존도가 높은 스시마시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류 감소의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져 여행을 삼가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반일 감정 확대를 걱정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 중 찍은 사진을 SNS에 소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하고 이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역사 문제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곤 했지만 오래 이어지지 않았었다. 이번처럼 고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반일을 애국심의 증거로 삼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생겨서 동조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등 대립을 부추기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역시 최근 갈등이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자신들이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서 혐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조작과 기만, 차별 등으로 구성된 그런 내용을 골든 시간대에 버젓이 방영하는 행태는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DHC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산케이나 후지신문, TV 등은 보고 읽기에 낯뜨거울 정도로 혐한을 노골적으로 기사화하곤 합니다. 저게 과연 정론 언론이 맞는가 할 정도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DHC 방송을 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혐한 방송이라는 게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한국에서만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야만적인 행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한국에 대해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뒤돌아서면 이중적인 얼굴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제 부진과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지자체 및 관광업계의 타격,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 등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현재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초등생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면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